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검찰개혁 갈등에 대한 민심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러나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검찰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다시 한번 다음 주로 재연기됐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여론 동향을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내놓은 지지율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평가 37.4%로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7.3%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것이고요.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래 가장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그 지지율이 떨어진 가운데 특히 진보층의 이탈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네. 지지층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지지층의 실망감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독립성 유지예요. 그동안의 정권이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또는 정권이 검찰 조직이 정권에 굴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이 한 축인 거고, 두 번째는 이 검찰 조직이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축이 양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양립을 하지 않고 대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열음이 벌써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의 훼손도 안 되는 거고 또 견제와 균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파열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인 거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도저히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르는데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으로 얘기했던 판사사찰의 어떤 내용이 부각되기보다는 네. 그 판사사찰을 부각시켜서 했던 부수적인 사안들, 직무배제라든지 절차상의 문제들에 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직무배제는 결국은 다시 직무로 돌아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소위 절차상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느냐, 또 절차를 갖다가 감찰위원회를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징계위원회조차도 이틀 연기했다가 또 오늘 또 연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라,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문재인 정부의 소명인데 이 소명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좀 실망감이 이 지지율 하락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그랬거든요, 40%가.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된 것은 지지층에서 이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이 콘크리트 지지율의 붕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대한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로에 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0%대가 아마 마지노선으로 그렇게 여당에서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낮았던 때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41.4%였는데 지금 4%포인트나 더 내려간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일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역대 대통령 또 최저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그렇게 낮은 것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뭐 한 자리 숫자도 있었고요. 뭐 네.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비교적 높았던 김대중 대통령 때도 20%대 네. 중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30% 후반 아닙니까? 40% 밑에 깨졌지만은 높은 지지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레임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레임도로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첫 번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지금 국면에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중도층 또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여성층의 이탈이 상당히 심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에 교체가 됩니다. 아마 연말쯤 네. 개각할 때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윤 총장이 버티면은 그들이 또 뭉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추세가 아니라는 거 하나.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레임덕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항마가 있어야 돼요. 대항마가 있어야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말 그대로 정말로 레임덕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안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는 놉니다. 이따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은 대한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끝내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레임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레임도로 갈 가능성도 없으나 네. 다만 이 국민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레임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 여부는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검찰 조직에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최후 사퇴가 내년 임기 때까지 이렇게 갈 것이다. 네. 그럼 검찰이 뭐 하니까요? 검찰은 검찰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검찰을 보는 국민들은 검찰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윤석열 총장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갈 것이고 또 추미애 장관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뭐 그냥 대통령 임기 때까지 같이 가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 조만간에 네. 일단락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을 문재인 정부의 레임도로 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 국민들이 빠지고 있는 특히 진보층, 네. 그다음에 호남, 중도, 여성 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히 실려있다. 그거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좀 더 예의주시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같은 추세,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